오늘 알아볼 것은 밈과 드립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엔 온갖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밈이라 부르기도 드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건 밈이라 부르고 이런 건 드립이라 부르는데 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그리고 드립이란 말이 만들어지는데 뜬금없지만 정준하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드립과 밈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깡 모르면 진짜 간첩이죠. 인정합니다. 깡이 유행을 끌며 유튜브, 뉴스, 방송 등등 어디서든 깡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깡이 밈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에 따라서 깡의 가사가 드립화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당 노래가 역주행을 하며 대중 와 같이 해당 가사를 이용하여 드립을 치고 난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깡 드립 존내 웃기네 크크 라고들 합니다. 자, 밈과 드립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밈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드립은 그 중에서도 유행하는 말만을 가리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야인시대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야인시대, 이제는 밈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드라마입니다. 특히 64화, 65화에 등장하는 심영의 고자 연애는 솔직히 간첩도 알죠? 때문에 야인시대의 몇몇 장면들은 합성 필수 요소가 되었고 이 장면들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이나 음악, 짤방 등은 합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사, 예를 들면 고자란이나 4달러는 드립으로서 사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합성 필수 요소와 합성물은 밈이라고 할 수 있고 고자란이나 4달러와 같은 웃긴 대사들은 드립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영상, 짤방, 음악, 유명인, 컨셉, 말 등을 통칭해 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중 말만 드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이폰, 갤럭시, LG 폰, 블랙베리 폰 등등 다 핸드폰이라고 부르지만 굳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은 아이폰이라고 특정해서 부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걸 밈으로 치환하자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 짤방, 음악, 유명인, 컨셉, 말 등등 다 밈이라고 부르지만 이 중에서 유행하는 말은 굳이 드립이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모든 아이폰은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핸드폰은 아이폰이라고 할 수 없듯 모든 드립은 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밈은 드립이라고 할 수 없죠. 밈이 드립을 포괄하는 개념인 겁니다. 준내 헷갈리고 모호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유행하는 말은 드립, 유행하는 영상, 짤방, 노래 등은 합성 필수 요소,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만든 것은 합성물, 이런 명칭이 이미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밈이란 개념이 갑작스레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준내 헷갈리네. 흥선대원군 당신이 옳았어. 역시 신토불이라고 우리의 것이 최고죠. 드립도 영어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드립 어원은 라틴어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우리말은 아니래요. 헐, 근데 드립 어원이 라틴어임? 개신기하네. 밈은 또 논문이 200만 개나 있는 사회학술 용어인데요. 또 구라치는 거 봐. 에헤이 진짜. 드립의 어원부터 볼까요? 드립은 임의 혹은 즉흥적으로를 의미하는 라틴어 ad libitum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 구라 아니라니까.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르는데요? 애드립이요. 미안하다. 있어 보이려고 어그로 끌었다. 자, 애드립, 극중 배우가 대본에 없는 멘트를 즉흥적으로 치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모든 멘트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2005년 무한도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의 전성기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리얼 버라이어티가 뭡니까? 각본 없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이죠. 때문에 출연진들의 모든 멘트를 애드립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뜩이나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었던 시기였기에 이들의 이야기로 인터넷이 시끌시끌했죠. 당시 정말로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코겔에서도 당연히 프로그램의 재미나 출연진들의 애드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애드립을 곱씹으며 서로 웃기도 했지만 당연하게도 노잼 애드립을 곱씹으며 욕을 갈기기도 했죠. 이때 이 노잼 드립으로 제일 많이 까이던 대주주가 바로 정준하였습니다. 정정돈씨, 사람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도 느네요. 무슨 나라 대통령이야? 준하 형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크크. 너희들 간신고등학교에서 깐족 고등학교로 전학 왔지? 와 같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애드립의 향연 덕분에 병준하라고 불렀고 정말 개같은 애드립만 친다고 하여 이를 개드립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병준하의 개드립 모음은 당시 코겔의 꾸중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후에는 개드립이 아니라 신드립이라고 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각성하고 개꿀잼으로 변한 건가요? 이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신드립의 약자더라고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개드립은 신드립, 초드립, 굿드립, 병드립과 같은 여러 변형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후에는 앞에 단어만 바꿔가며 사용하는 전비사 형태, 즉 드립이란 말만 따로 떼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뭐뭐충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패륜적이면 패드립, 섹슈얼하면 색드립, 홍지로 드립은 콩드립, 홍지로 드립은 콩드립,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며 개념이 확장되었고 후에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멘트뿐만 아니라 모든 농담조의 멘트를 드립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드립은 그냥 농담이라 보셔도 돼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멘트도 결국 농담조의 멘트잖아요. 때문에 이를 드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밈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밈은 원래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대중과학 저술가, 진화생물학자, 그리고 무신론의 아버지인 리처드 도킨스가 1972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제창한 신조어입니다. 정확히는 밈 띠오리라고 하여 문화가 퍼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과정이 유전자의 생물학적 정보 전달과 비슷하다고 하여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밈을 합쳐 밈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뭔씨 대중과학 저술이니 띠오리니 그리스어니 아주 가지가지하죠. 너무 쫄지는 마시고 이것도 다 예전에 설명했던 드립에 비유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싹 다 집어치우고 유전 과정에는 선택, 유전, 변이 등의 현상이 있답니다.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나 문과예요. 위키피디아에서 그렇대. 자, 요거를 드립에 대입해서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드립도 밈이니까. 먼저 선택. 제 예전 영상 중 헬창편이 있죠. 당시 개념 설명을 위해서 헬메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가 구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헬메 같은 구린 단어가 아니라 헬창같이 찰진 단어를 선택하여 쓰겠죠.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가지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만 선택받는다는 거죠. 다음은 유전. 이런 드립들을 제 채널이든 다른 영상이든 뭐 댓글이든 TV에서든 보고 나면 그걸 또 다른 곳에 가서 써먹곤 하죠. 이게 유전입니다. 쉽게 말해 드립이 퍼져나가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변이. 백날 첫날 똑같은 드립만 쓰면 당연히 질리잖아요. 때문에 드립에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이이며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출 변형이라고 부르죠.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밈을 소개하기에 밈만한 단어가 없죠. 때문에 해외에서는 드립을 포함하여 짤방, 영상, 음악 등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밈이란 말을 아름아름 쓰다가 이번 깡의 밈화로 인해 불티나게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인 말이죠. 방가, 짱나, 허걱, 헐 등 우리말을 파괴하는 인터넷 언어를 추방합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문화까지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번에 깡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면 뭐하니에서 바로 물어다가 유튜브 조회수 달달하게 빨고 있고 농심에서도 1일 1깡이라며 새우깡, 고구마깡 등의 과자를 광고하고 이에 질세라 롯데에서는 깨숙깡 광고를 하겠다며 비를 닮은 모델을 기용했다가 허락도 없이 패러디 광고하냐 며 욕을 두드려 먹었죠. 곽철영도 당시에는 대사를 이용해 광고를 만드는 식의 드립이 있었지만 이후엔 실제로 비슷한 느낌으로 광고가 만들어졌고요. 바람의 나라 22주년 업데이트의 모델 그리고 2020년 2월의 맥심 모델 홍진호가 캐스팅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립도 마찬가지죠. 하스스톤에선 그치만 오리짱 드립으로, 나루티미 스톰에서 미안하다 드립으로, 팔도에서는 야민정음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죠. 이처럼 밈과 드립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장 경제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문화를 선도했던 미디어가 이제는 오히려 문화의 수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죠? 맞아요.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들은 인터넷 드립도 사용했지만 동시에 드라마의 대사나 연예인들이 만든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진짜 개콘발 유행어, 우차사발 유행어 아주 신나게 썼지. 이때의 시청자는 수용자였습니다. 받기만 할 뿐 영향은 거의 못 줬다는 거. 물론 쌀국수 뚝배기와 빠삐코가 필수 요소가 되며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고 2008년에는 빠삐놈을 패러디한 잠삐놈이 무한도전에 등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유행어와 밈의 선두는 미디어의 몫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가 내놓는 유행어와 밈은 진짜 계열받았습니다. 그 믿음직했던 무한도전도 받고 겁나 웃겨, 나 히트다 히트 같은 걸 내놓고 있는데 다른 곳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에 반해 인터넷의 밈과 드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이리틀 텔레비전은 호평을 얻었고 이후 도시어부도 정신나간 자막 센스를 보여주며 인기를 얻기에 이르죠.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이제 머리 다 커가지고 미디어의 역할을 계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방송국이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격동의 시대죠. 아직도 그 덩치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선도자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어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전달하는 것은 역시 드립과 밈일 테고요. 자, 여기까지 드립과 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밈과 드립은 현 시대의 속담이다. 교섭의 아이콘은 과거엔 서희였지만 지금은 김두한이 되었고 하기 어려운 일이란 뜻의 속담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지금은 어케인 빨려나가 되었죠. 언어는 시대에 맞춰 변하는 법이니까요. 훗날에는 정말로 드립과 밈에 대한 전곡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야, 그럼 인간적으로 나 자리 하나만 내줘라 좀. 또 보죠.